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름다운 서당에서 대학생들과 인문학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 이헌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선택한 책은 미셀 푸코의 감시와 처벌입니다. 자, 우리를 감시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처벌하는 것, 우리를 감옥에 가두는 것, 그리하여 우리를 다스리는 것, 그것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고 그것을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그 저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미셀 푸코는 1926년에 태어나서 1984년에 돌아가신 분이고요. 이게 후기 구조주의를 선도한 현대 철학자라고 통칭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우선 이 후기 구조주의라는 게 무엇인지를 우선 개관하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에 들어서 현대 철학의 지평을 연 그 4명의 철학자로 니체, 마르크스, 프로이트, 그리고 후설 이렇게 4사람을 꼽습니다. 푸코는 이들의 영향, 특히 그 플라톤주의를 극복하려 한 니체, 그리고 구조주의적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고요. 그리고 포스트 구조주의를 스스로 열고 선구가 된 프랑스의 철학자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판단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주체다라고 하는 자립적 인간을 강조한 실존주의에 맞서서 인간의 의식과 행동을 지배하는 커다란 구조가 있다. 인간은 이런 관계의 산물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조가 구조주의입니다. 대표적인 저작들을 보면 뭐뭐뭐의 역사, 뭐뭐뭐의 계보, 뭐뭐의 고고학 이렇게 이름을 붙인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떤 제도나 사상이나 시스템을 연구하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은 그것이 시작되는 그 초기 지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살펴보고자 하는 이 감시와 처벌, 이 책은 1975년에 쓰여진 책이고요. 이 책을 쓴 목적에 대해서 푸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대적 개인의 영혼과 새로운 사법 권력의 상관적 역사를 밝히기 위한 책이다. 그리고 역시 같은 서문에서 처벌을 관장하는 권력이 의존하고 있는 과학적이고 사법적인 복합 실체의 계보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보학적인 방법론에 따라서 감옥이 탄생하는 그 순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확인한 권력의 정체는 과연 어떤 것일까? 미셀 푸코의 인상적인 명언입니다. 권력 투쟁의 역사,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런 권력의 운동과 유지의 실체 조건은 거의 숨겨져 있다. 지식은 권력의 일부가 아니다. 또 권력은 간단히 말해서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행사되는 것이다. 우리의 감옥은 우리의 공장, 학교, 군사기지, 그리고 병원 등과 유사하다. 어째서 이런 것들이 감옥을 연상시키는 것일까? 그리고 모든 교육제도는 정치적 방법이며 지식과 권력을 암시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푸코는 이 권력과 그 속성, 그리고 그 행사 방법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던 철학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권력에 맞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천착해간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푸코는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회적, 정치적으로 남을 다스리거나 복종시키는 힘이다. 그리고 이것을 간단히 줄여서 통치성을 만들어내는 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푸코가 이야기하는 이 통치성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치성은 이게 다스려짐 또는 다스려지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치받는 사람들, 피통치자들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가 있을까? 옛날에는 강권이나
억압을 통해서 통치자가 피통치자를 다스렸지요. 근데 지금의 권력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통치받는 사람들이 각자가 알아서 스스로 노력하게 하고 부당한 억압이나 수탈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피통치자들이 각자가 스스로를 억제하도록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 이게 현대 통치자들이 고민해온 숙제라는 겁니다. 이 책 감시와 처벌의 첫 페이지에 이런 묘사가 나옵니다. 이제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프랑스 루이 15세를 살해하려다가 체포된 범인이 있고 이 범인에 대해서 재판장이 판결을 내립니다. 그 판결 받는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2파운드 무게의 뜨거운 밀랍으로 만든 횃불을 들고 속옷 차림으로 파리의 노틀담 성당의 정문 앞에 사형수 호송차로 실려와서 공개적으로 사죄를 할 것. 그 다음으로 아까 그 호송차로 그레브 광장에 옮겨진 다음 그곳에 설치된 처형대 위에서 가슴과 팔과 넓적다리와 장단지를 뜨겁게 달군 쇠집게로 고문을 가하고 그 오른손은 국왕을 살해하려고 했을 때 들었던 그 단도를 잡게 한 다음에 유황불로 태워라. 계속해서 그 쇠집게로 지진 곳에다가 불로 녹인 납과 펄펄 끓는 기름과 지글지글 끓는 송진을 그리고 밀랍과 유황의 용해물을 부어라. 그리고 4마리 말이 끄는 각각 몸을 잡아당기게 해서 사지를 절단해라. 손발과 몸은 불태워 없애고 그 죄는 바람에 날려버려라. 이런 끔찍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와 중세 대부분의 나라에서 만약에 군주를 살해하려는 사건이 일어난 경우에는 대개 아마 이런 처벌에 처해졌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왜 이런 신체형이 사라지고 징역형 위주의 징벌이 가해지게 됐을까? 모든 나라에서 수시로 행해지던 공개 처형은 왜 지금은 사라진 것일까? 미셀 푸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체형이 소멸된 이유는 공개 처형을 했을 때에 군중 사형수가 난동을 부리거나 군중들이 환호하거나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래서 권력자가 오히려 농락당할 수도 있고 인권 이런 의식이 자라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의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현대 권력이 이게 핵심에 있는 것은 옛날과 같은 군주가 강제하는 물리력, 폭력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대체한 권력이 바로 푸크가 얘기하는 규율 권력입니다. 현대의 권력은 규율 권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현대의 주요 기관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위계 질서 그리고 이에 대한 복종 이런 게 바로 규율 권력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나를 바라보는 어떤 시선이 있고 그 시선이 바로 규율 권력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과 평가, 상벌제도 이런 것들이 개인을 이런 규율 권력 속에 묶어두려고 하는 대표적인 장치라는 거죠. 이런 규율 권력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조가 바로 파놉티콘입니다. 중앙에 감시탑이 있고 이 감시탑으로부터 모든 감방의 죄수를 감시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춘 감옥을 말하죠. 감시탑에서는 각 죄수들을 볼 수 있지만 감방에서는 간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규율 권력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설사 감시탑에 간수가 없더라도 감시받을 수 있다고 하는 느낌만 있으면 죄수들은 스스로를 규율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통치성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건물 양식이나 이런 감시 구조는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를 살면서 의식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에 관계없이 사회 어디에나 광범하게 퍼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모든 골목, 거의 모든 차량, 거의 모든 건물에서 나를 지켜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CCTV죠. 개인에 대한 감시가 일상화되어 있고요. 끊임없이 판단과 검사를 받고 인간의 행동이 객관화돼서
자료가 돼서 집적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인 거에 빅데이터죠. 우리가 많이 목도하게 되는 국가기관의 어떤 도청, 사찰, 전자주민등록증 논쟁, 첩보위성, 생체인식, GPS, AI 등등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가시성 속에 노출되어 있는지, 얼마나 감시받는 사회에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최신 디지털 기술에 의해서 수집되고 분석되고 집적되고 분류됩니다. 그리고 이런 디지털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런 거를 요새는 이제 디지털 파놉티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감시받는 자에게는 스스로의 행동에 제약이 생기고 스스로를 규율합니다. 감시받는 시선이 실제로 있는지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시하는 시선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나는 자율 규제를 합니다. 통치자들은 더 이상 물리적인 강압을 행사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당신이 관찰되고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그 시선, 그게 바로 현대 권력의 핵심입니다. 자, 현대 권력이 그러면 무엇을 통치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미셀 푸코가 1978년에서 79년 사이에 한 시리즈 강의가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생명관리 정치의 탄생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현대의 권력은 인간의 행위와 그 결과, 이것만을 통치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 우리의 생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생애, 이 자체를 통치하고 감시한다는 거죠. 따라서 현대의 권력은 인간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고 우리의 생명에 행사되는 권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현대 사회의 규율 권력과 자율 규제는 경쟁 만능의 신자유주의하고 교묘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신자유주의는 자유경쟁 원리, 다양한 영역에서 시장화, 금융화를 가져왔습니다. 끊임없이 능률과 효율성을 추구하죠. 가성비를 재죠. 그러면서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삶이다. 가장 현명한 삶을 내가 살고 있다. 라고 믿으며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푸코는 이를 사회체 내부에 있어서의 기업 형식의 일반화 또는 사회 전 영역에 있어서의 경제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신자유주의 하에서 통치성을 가능하게 하고 더 보강하는 것이 바로 수치이고 데이터입니다. 자,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내가 어디를 가고 무엇을 먹고 이런 것들이 모두 수치화되고 있습니다. SNS에 달린 좋아요 숫자를 우리가 세고 있고요. 팔로워 수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치화된 성적이 중요하고요. 능력이 아니라 스펙이 중요합니다. 수치화된 것만이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이 신자유주의가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규율인 겁니다. 웬디 브라운이라고 하는 미국의 정치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웬디 브라운은 민주주의 살해하기라는 섬뜩한 책을 썼는데 아까 얘기했던 푸코의 그 생명관리 정치 이것을 분석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책이거든요. 이 브라운에 따르면 신자유주의는 인간 존재의 모든 영역을 경제적인 것으로 재편하고 있다. 그 결과 민주주의의 제도, 문화, 상상력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변화해 가고 있고 결과적으로 신자유주의가 민주주의의 기반을 붕괴하고 있다. 우리가 당연한 듯이 등급과 순위와 숫자와 점수에 매몰된 삶을 살면 그 결과 민주주의는 살해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런 통치의 합리성이 결여된 사회주의가 답일 리도 없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삶은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비투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비투스는 어떤 그 아름다움 또는 정의로움 이런 것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성향과 어떤 인지의 틀을 얘기합니다. 매우 사적인
제 취향인 거죠. 요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집합 금지가 시행이 되면서 우리 넷플릭스를 통해서 영화를 시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넷플릭스 사용자들은 접속한 후에 대개 한 20개 정도의 그 후보 영상을 이렇게 훑어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략 한 90초 정도가 걸린대요. 그 시간에. 요 90초 동안에 사용자의 마음에 딱 드는 영상이 제시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넷플릭스를 꺼버릴 수도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그래서 시네매치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한다고 해요. 전 세계 2억 5천만 명이 가입자가 어떤 영상을 보는지,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보는지, 주로 무슨 요일에 보는지, 어떤 영상을 보고 있다가 중간에 만약에 끄면 어떤 내용이 나올 때 끄는지 이런 거를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딱 사용자가 알맞는 영화를 딱 추천하는 그런 알고리즘이고 빅데이터이고 AI인 거죠. 적어도 이 시네매치는 영화에 관한 한 나보다 나를 더 잘합니다. 내가 오늘 정보 확인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에서 미셀 푸코에 대해서 검색을 했다고 칩시다. 아마 내일쯤이면 웬디 브라운의 민주주의 살해학이라는 책이 나한테 추천 도서가 올지도 모릅니다. 이 빅데이터가 사실은 현대의 권력이라는 겁니다. 이 권력을 장악한 자는 당연히 부를 장악하게 되죠. 예전에 동서냉전 시대에는 정보를 독점하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을 가져왔습니다. 지금은 정보를 독점하는 것이 효율을 가져옵니다. 권력을 가져옵니다. AI가 현대 생활을 지배하게 되면서 인간의 일자리를 뺏어가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우리가 많이 하고 팽배해 있습니다. 어쩌면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고 오히려 더 중요한 우리의 생 자체인지도 모릅니다. 자, 디지털 파놉티콘의 시대. 오늘도 나를 감시하는 AI의 시선. 그 권력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 인공지능, 로봇, 데이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수단이어야 마땅합니다. 그 데이터와 알고리즘에게 내 존재와 삶에 대한 통제권을 넘겨줘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 시선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깨어있고 각성된 각자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사랑을 실천해야 하겠지요. 우리는 스스로를 최선이라고 생각하면서 합리적 또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데이터화하는데 동의하고 권력에 내 생을 맡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를 규율하고 생을 경제화하고 수치화하고 기업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런 무한 경쟁의 기본 위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인 것은 아닐까요? 자신의 삶 자체가 상품이 되어 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원자화되고 파편화된 인간들이 상호작용을 잃어가는 순간 민주주의는 질식당하고 살해당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미셀 푸코의 대표적인 저작, 이 감시와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시선의 모습을 한 규율 권력, 그 권력으로부터 어떻게 우리 생을 지켜낼 것인가. 이게 미셀 푸코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겁게 던지는 질문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말씀을 함께 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